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반값 복비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경기도에서 이제 시행이 돼서 저희가 이 이슈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와 함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반값 복비와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서 건설부동산부의 김주영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값 복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먼저 다시 한번 좀 개념부터 김주영 기자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부동산 매매나 전세 거래를 할 때 복비, 즉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지난 2000년에 개정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 사이 집값 그리고 전세값은 큰 폭으로 변화를 거듭했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2000년, 15년 전에는 매매 6억 원 이상, 전세 3억 원 이상의 거래가 전체의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6%까지 뛰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지난해 말이죠. 이 수수료 체계를 좀 바꾸자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안을 내렸습니다. 네. 그 권고안 내용을 살펴볼게요.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매매 가격이 6에서 9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0.9% 이하, 임대차는 3억 원에서 6억 원 미만일 경우에 0.8% 이하에서 중개업체와 소비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권고안에 따르면 매매 가격이 6에서 9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0.5%로 그리고 임대차는 0.4% 이내로 바뀌게 됩니다. 예. 결국 기존보다 수수료가 겉보기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반값 복비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한다면 만약에 4억 원짜리 전세 매물을 했을 때 기존에는 복비를 약 계산을 해봤더니 320만 원을 내는데 이제 좀 개정한 대로 바뀐다면 약 160만 원으로 이렇게 깎이다 보니까 이제 반값 복비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따지고 보면 이렇게 구간을 만들어서 뭐 상한 요율을 만들고 하겠지만 중개업자와 또 소비자 간의 이런 협의 과정에서 사실 이걸 다 받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반값 치킨, 그리고 반값 등록금, 우리 일상생활에 반값이라는 단어가 요즘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인하를 꼭 반값 복비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수료 상한선이 매매의 경우에는 0.9%, 전세는 0.8%지만 이거 제값 다 받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전세 거래를 할 때 0.5에서 0.6% 정도 냈던 걸로 기억하고요. 강남의 경우에는 좀 더 비싸게 0.7 그리고 0.8%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협회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매매 6억 원 이상, 임대차 3억 원 이상의 고가 구간의 평균 수수료율이 각각 0.61%, 0.55%입니다. 결국 매매 가격의 경우에 기존에는 수수료를 0.61% 정도 냈다면 앞으로는 0.5%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소비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내리긴 내렸는데 반값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반값 복비라기보다는 수수료가 인하됐다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역시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반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뭐 강원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경기도가 시행이 되고요. 뭐 인천, 대구, 경북 등에서도 이제 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유독 서울에서만큼은 계속 좀 입장 차이가 계속 나고 있더라고요. 서울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서는 이제 경기도와 인천이 시행됐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고요. 이제 서울만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일 반값 복비 도입을 위한 공청회 심의를 진행했는데 부결됐습니다. 발언 당시 발언을 했던 의원 11명 모두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서울시의회는 어제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어제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수렴을 해서 다음 달 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상임위에서 심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뭐 검토만 계속하다가 결국 이제 공청회를 열었는데 공청회 상황이나 분위기는 좀 어떻던가요? 사실 공청회에서 결정적 합의점, 해법을 찾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또 상황 자체도 험악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요. 앞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공청회처럼 거센 반발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는데요. 중개업계와 소비자단체는 각각 서로 다른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은 부동산 복비는 자율역정에 의한 것이 원칙이다. 또 일본에 비해서는 수수료 금액이 3분의 1 또는 5분의 1밖에 안 되는 싼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유지해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중개업계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중개보수는 자율약정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현행법 체계는 법령에서 보수라는 개념에 무색하게 그 요율 상한을 낮게 규정하고 다시 조례에서 이를 낮춰놓는 극도의 규제를 해서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법 체계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의 불공정 등을 운운할 수 있는 체계 자체가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서민주택 거래자의 보호 필요성이 있을 것이지만은 주택 매매의 경우 거래 가액에 따라서 3%부터 5%로 해서 우리나라 법령 상한 요율 기준 우리는 3분의 1 내지 5분의 1 수준이고 조례 요율과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6분의 1 내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율 상한을 최저 수준으로 낮춰놓았는데도 서울시 조례에서는 그마저도 다시 또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요율이나 고정 요율, 그러니까 자세하게 파 들어가면 이제 점점 복잡해집니다만은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중개업계 그리고 소비자단체에서는 이 요율을 어떻게 정하느냐, 상한을 두느냐, 아니면 고정적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서로 이해관계가 좀 대립되는 부분이니까요. 중개업계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다른 쪽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자단체 쪽에서는 어떤 얘기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단체는 결사 반대하는 상황이죠. 소비자단체는 고정요율제가 소비자의 선택권 그리고 협상권을 제한하며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측에서는 또 국토부의 권고안이 부동산 시장의 성장을 반영한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조속히 시행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비자단체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미만에 불과하던 고가주택 구간인 것입니다. 이제는 5명 중 1명꼴로 거래하고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성장과 고가주택 구간의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변경할 경우 소비자는 서비스의 특성, 종류, 질 등에 상관없이 정부 개정안을 기준으로 해당 구간의 최고요율에 해당하는 중개보수를 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정부 개편안의 상한요율이 0.5%인 구간에서 0.5%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수수료가 더욱 낮아질 여지가 있으나 협회의 주장대로 고정요율로 간다면 소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당 비율만큼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간의 협의를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공인중개사의 서비스 경쟁도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직접적인 돈 문제기도 하고요. 지난 15년 동안 또 바뀌지 않았던 제도가 바뀌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잡음이 많은 것 같은데요. 과연 서울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소식으로 김정 기자와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산업부로 옮긴다고 들었는데요. 산업 소식도 앞으로 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